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키워드부터 정리해 보면 그 1월 소매 판매 주말에 나온 미국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트럼프가 관세 부과는 이제 4월 이후로 미뤄진 걸로 현재까지는 보이죠. 뭐 이런 이슈로 큰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시장에서 넘어갔고 그 애플, 엔비디아, 메타가 이제 미국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최근에 이제 한 주 빼고 올해 들어서 모두 올랐잖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대체로 좀 잘 견디는 그런 흐름이고, 뭐 로봇주, 유리기판, 재건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였는데, 일관성보다는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는 약간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미증시 상황은 그냥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지수가 이제 플러스가 났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뭐 하락한 업종 수도 제법 많았고, 뭐 나스닥만 플러스 나고 나머지는 좀 주춤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는 부진하고 관세 걱정은 그렇게 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이 지수를 갖다 움직이는 이제 그런 장세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증시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구분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이슈를 정리해보면 이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이게 뭐 심각하게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파, 폭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화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받은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금리 내렸으니까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관세 이야기하긴 했지만 시일이 곧바로가 아니라 4월 2일부터 뭐 이렇게 이제 시일을 자꾸 두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뭐 이런 식이라서 실제로 협상이 진행이 되면 저 관세는 그대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은 전체적으로는 뭐 분위기 봐서는 상반기 내에는 이제 금리는 안 내릴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아져 버린 그런 상태고, 그 외 뉴스는 이제 머스크가 그 AI 챗봇 을 공개를 한다고 17일에 이제 공개한다라고 예고를 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장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반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트럼프하고 관련된 트럼프 관세 정책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조선 이렇게 또 재건, 종전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다면,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 부과하면 미국만 손해인데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그리고 자동차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서는 트럼프가 자꾸 이제 김정은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오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멀리 떨어져서 뭐 캐나다, 멕시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유럽, 중국 이런 데에 관세 이야기 나오고 뉴스 나오고 하면서 우리 쪽에도 어느 정도 피해지라고 해서 가늠을 했다면 점점 뉴스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의 시장이 좀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금리와 달러를 이제 본다라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더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관세 압박하면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빠지고 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금융시장에서는 심각하게 안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흘러내리고 원달러 환율까지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린다라면 우리 증시가 외국인들과 수급 개선 관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은 나쁘진 않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뉴스에 대해서 시장이 워낙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받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한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표현드립니다만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올라가는 그런 좀 불안정한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증시는 괜찮아요. 보면.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강하고, 독일은 뭐 선거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또 유럽의 금리 인하 겹치면서 이제 독일 증시가 강하고, 홍콩이 그다지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기 부양책하고 맞물리고 하면서 지금 독일과 홍콩의 항생 지수가 상당히 강하고요. 우리도 상당히 강해요. 코스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보다 아래 단계에 S&P 500, 대만의 각원지수 이렇게 이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제 작년하고는 다르게 1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강하게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잠깐 이제 쉬는 기간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서면서 중상위권 정도의 흐름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별의별 악재가 있어도 일단은 잘 뚫고 나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위에 설 수 있었던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하는 게,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걱정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과거 그 버블 때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5개 종목의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특히 신경제로 분류가 되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 시총의 53%나 돼서 이거는 투자자들이 특정한 종목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 지수를 뚝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을 좀 분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분산 투자한다라는 건 미국 내에서 업종도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종목으로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이 강하다든가 우리나라 일부 종목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독주하다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주말에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만 이제 주요 반도체주들 연간 상승률을 보면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4년도에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K 순서, 그다음에 이제 아랫단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갔다면 아이고 제가 2024년에 마이크론이 저 순서를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예, 순서를 저기 삼성전자가 제일 아랫단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좀 2025년 들어가지고는 저게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2024년도에 가장 강했던 빅3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빅3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 부진했던 4개가 올해는 좋은 어떤 4개 종목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이제 올해 증시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군들, 작년에 부진했던 종목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그동안에 실적 주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일단 그러니까 뭐 상향 조정됐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하향 조정된 게 일단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멈칫한 걸 넘어서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라면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동안에 시장이 올라갈 때 추세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본 게 뭐냐면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지난주 이제 부분적으로는 일단 하향 조정된 게 멈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한 주 더 지나봐서 한 주 더 플러스 상향 조정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올려놓고 보는 예,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워낙 불안정해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보면 총 7주 거래되는 동안 한 주 빼고 6주 매도했잖아요. 예, 6주 매도했고 지금 그런데 2월을 만약에 쪼개서 2월 3일에 딥시크 쇼크로 하루에 8천억 이상 팔았던 거 그날 빼고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거든요. 그날 빼고 보면. 예, 그거 빼고 놓고 보면 순매수고 이제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당분간 매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투자가 아마 이번 주에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돌아서 주지 않으면 연기금 혼자 커버하기는 어려운 시기라서 지금 이 불안정한 수급이 아직까지는 커버가 됐지만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라면 이번 주에는 이제 금융투자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해서 조금 불안정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번 주에 수급적으로는 좀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 코스피 2600포인트가 저항이고 삼성전자도 1000원 단위, 그러니까 58,000원 정도, 59,000원 이상에서 각각 직전 고점과 121선의 저항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에서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딥시크 이후에 이제 종목들이 한때는 소프트웨어주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강하고 하드웨어가 이제 불안하고 이랬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예, 바뀌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로테이션으로 시소를 탈 거냐, 아니면 이제 이 고정된 채로 쭉 갈 거냐. 오늘 장에서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관세 뉴스를 너무 지금 시장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저게 저렇게까지 무시될 재료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어차피 협상용이니까 관세 물지 않을 거니까 하루만 반영되면 그 하루 반영됐을 때가 기회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관세가 오는 상태에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코스닥이 되게 독특한 게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가 있으면 알테오젠만 괜찮게 오르고 나머지는 부진하고. 그러니까 로봇주도 종목들별로 좀 편차가 있죠. 예, 그다음에 유리기판주 강했고 한때 재건주 올라갔다가 또 주말에 흔들리고 중반 이후에는 이렇게 흔들렸는데 메인 종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엔터, 하여튼 등등의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뭐 로봇주도 이제 지금 시가총액 상위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정도가 완전히 추세로 주봉상 계속 올라가는 예, 그런 구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거 코스닥은 쟤들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오늘 장에서 좀 나와주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올해 시장이 올라갈 만하구나라고도 이제 보여지는 게 2000년 이후에 코스닥이 연 10% 이상 빠졌을 때, 예, 그때를 보면 그 다음에는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딱 봐도 짝수애잖아요. 10% 이상 빠진 애가. 그리고 코스닥이 짝수에 빠지고 홀수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10% 이상 빠지면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해먹고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해먹고 뭐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단 종목 장세로 코스닥에서는 계속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의 어떤 수급 변화 여기에만 좀 집중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